이상한 나라의 앨리스. 루이스 캐럴 지음, 김양미 옮김, 김민지 일러스트. 출판사 인디고. 1. 토끼 굴속으로. 앨리스가 다시 입을 열었다. 이러다 지구를 뚫고 나가는 건 아닐까? 거꾸로 걸어다니는 사람들 속으로 튀어나가면 얼마나 재미있을까? 그걸 아마 대축점이라고 하지. 앨리스는 자기가 듣기에도 틀렸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이번에는 듣는 사람이 없는 걸 다행으로 여겼다. 그래도 나라 이름 정도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야겠지? 실례합니다, 아주머니. 여기가 뉴질랜드인가요? 호주인가요? 그러면서 앨리스는 한쪽 발을 뒤로 빼고 무릎을 굽혀 인사를 하려고 했다. 공중에서 떨어지면서 그러는 모습을 상상해보라. 그게 될 법한 일인지. 하지만 그런 걸 묻는다고 날 바보라고 생각하면 어쩌지? 아니야, 절대로 물어보지 않을래. 어딘가 나라 이름이 적혀 있을지도 몰라. 아래로 아래로 아래로. 앨리스는 별로 할 일도 없어서 다시 혼자 떠들기 시작했다. 오늘 밤 다이너가 날 무척 보고 싶어 하겠지? 다이너는 고양이다. 간식 시간에 식구들이 다이너에게 우유를 챙겨줘야 할 텐데. 귀여운 다이너. 지금 옆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? 공중에는 쥐가 살지 않는 게 좀 걸리긴 하지만 박쥐를 잡으면 될 거야. 쥐랑 비슷한 구석이 많으니까. 근데 고양이가 박쥐를 먹긴 하나? 졸음이 밀려오기 시작한 앨리스가 꿈결인 듯 혼자 계속 꿍얼거렸다. 고양이가 박쥐를 먹을까? 고양이가 박쥐를 먹을까? 그러다 이따금 이렇게도 중얼거렸다. 박쥐는 고양이를 먹을까? 어차피 둘 다 답할 수 없는 문제라 어떤 식으로 묻든 마찬가지긴 했다. 앨리스는 어렴풋이 자기가 졸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 어느새 다이너의 손을 잡고 산책하는 꿈에 빠진 채 진지하게 묻고 있었다. 자, 다이너, 솔직하게 말해줘. 너 박쥐 먹어본 적 있니? 그때 갑자기 쿵 소리를 내며 앨리스의 몸이 나뭇가지와 마른 잎더미 위로 떨어졌다. 이제야 멈추게 된 것이다. 앨리스는 조금도 다친 데가 없었으므로 곧바로 벌떡 몸을 일으켰다. 위를 쳐다보니 온통 까맣기만 했다. 앞쪽으로 또 다른 통로가 길게 이어져 있고 흰 토끼가 허둥지둥 내려가는 모습이 보였다.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었다. 앨리스는 바람처럼 내달리다 때마침 모퉁이를 돌던 토끼가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. 오! 내 귀와 수염아! 너무 늦겠어! 앨리스는 토끼의 뒤를 바짝 쫓았다. 하지만 모퉁이를 돌자 토끼의 모습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. 앨리스는 천장이 낮은 기다란 복도에 덩그렇게 혼자 남겨지고 말았다. 천장에 길게 한 줄로 매달린 등불들이 복도를 비추고 있었다. 복도를 삥 둘러 문이 여러 개 나 있긴 했지만 모두 잠긴 채였다. 앨리스는 복도 끝에서 끝까지 문이란 문은 모조리 다 열어보고는 풀이 죽은 채 복도 중간으로 돌아와 어떻게 하면 다시 나갈 수 있을까 궁리했다. 그때 갑자기 온통 유리로 된 작은 세발 탁자가 눈에 들어왔다. 탁자 위에는 작은 황금 열쇠 하나가 달랑 놓여 있었다. 열쇠를 본 순간 앨리스는 이 열쇠가 여기 있는 문들 중 하나와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. 하지만 이를 어쩌나 하나같이 자물쇠가 너무 크거나 열쇠가 턱없이 작은 탓에 어떤 문도 열리지 않았다. 다시 한번 돌아보던 앨리스는 아까는 미처 못 보고 지나쳤던 작은 커튼을 발견했다. 커튼 뒤로 30cm가 조금 넘는 작은 문이 있었다. 앨리스가 자물쇠에 황금 열쇠를 끼워 넣자 기쁘게도 꼭 들어맞는 것이 아닌가? 문을 열자 쥐구멍만한 작은 통로가 나왔다. 무릎을 꿇고 엎드려 들여다보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름다운 정원이 펼쳐졌다. 앨리스는 어두침침한 복도를 벗어나서 화사한 꽃 화단과 시원한 분수 사이를 거닐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.
하지만 그 문으로는 머리 하나도 통과하기 힘들 지경이었다. 앨리스는 생각했다. 머리는 들어가도 어깨가 걸리면 무슨 소용이야? 아, 망원경처럼 몸을 접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? 처음 시작하는 방법만 알면 어떻게 될 것도 같은데. 워낙에 희한한 일을 많이 겪다 보니 앨리스는 이제 실제로 안 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믿게 되었다.